네, 일단 삼양식품으로 출발을 해보죠. 이 종목은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교훈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한번 시작 종목으로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요때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요때 질문이 들어왔었고 제가 그때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좋긴 좋은데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이미 반영된 재료라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깨지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매도를 하세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그 이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거의 라면 시장은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삼양라면 쪽 마니아가 있었고 농심라면 쪽 마니아가 있었고 소위 그 시장 분할 기대가설처럼 말이죠. 이게 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영역을 지키고 있었던 라면 시장의 파문을 만든 게 이경규 씨였죠. 2011년도 7월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꼬꼬면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재미로 만든 거였는데 맑은 국물에 매운맛이 나는 이 꼬꼬면이 정말 대박이 나죠. 예, 출시 첫 달에 800만 개가 팔리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라면 메이저 메이커들은 처음으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혹은 또 남의 영토를 빼앗기기 위해서 이경규 씨의 꼬꼬맨이 허물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런 노력에서 만들어졌던 것이 삼양라면의 불닭볶음면이었어요. 이게 2012년도 처음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한류 열풍을 타고 뭐 중국이나 혹은 중동 쪽에서도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여러분들 3대 종교가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사실 닭입니다. 그래서 할랄 인증받고 뭐 이러면서 그 허물어졌던 그 영토를 되찾는 데 상당한 공을 세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정유년이라는 게 딱 다가옵니다. 정유년 닭의 해잖아요. 그래서 이 불닭볶음면을 조금 더 한 단계 레벨업 시켜서 까르보 불닭볶음면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근데 이게 말이죠. 당시 정유년을 기념한다라는 측면에서 한정판으로 나옵니다. 그 한정판 때문인지 몰라도 석 달 동안 3,600만 개가 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경규 씨가 세웠던 꼬꼬면의 아성을 확 무너뜨리면서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되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러다가 말이죠. 삼양식품에서 자, 그 까르보 불닭볶음면 엄청난 파워를 봤던 그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5월 말에 출시하겠다라는 요때입니다. 요때 출시하겠다라는 어떤 그 뉴스를 슬쩍 릴리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럼 릴리스가 되는 시기가 여기잖아요.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시작되는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의 파워를 알고 있어요. 3,600만 개가 석 달에 팔렸다면 하루에 40만 개가 팔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그때까지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딱 발표되는 순간 이렇게 올라가야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데 왜 그게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오릅니까? 라고 질문을 하세요. 대부분, 정말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반영이 된다고요? 모두 다 아는 재료라면 이 재료가 릴리스되는 순간까지는 어떻게 이런 곡선으로 반영이 되어 있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게 악재라면 어떻게 이런 곡선으로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악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악재가 딱 릴리스되는 순간에 오히려 주가가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히려 오르기도 하고 남들이 다 아는 엄청난 호재가 딱 발현이 되는 순간 남들이 다 알고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호재가 없다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는 아주 중요한 소위 재료의 사고, 뉴스에 판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아주 일반적인 논리가 설명이 되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인데요. 이것도 계속해서 상승하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거는 8월 중순경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8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무려 3종목이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전기차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봤다. 하지만 모두 정리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뭐 물론 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졌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물론 그런 부분들도 약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요. 일단 중요한 것은 미국의 보조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에서는 7,500달러 최대 한 대당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마르고 닳도록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연산 20만 대를 넘어서게 되면 보조금은 일단 절반으로 잘리게 되고 이것도 계속 올라갈수록 보조금의 지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대를 처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올해 테슬라가 해당이 되고 내년부터는 닛산과 GM이 해당이 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 보조금 때문에라도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보조금이 사라졌을 때 과연 소비자들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제가 선택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예전처럼 그런 매출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종목을 접근할 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20만 대가 넘어서게 되면 테슬라가 보조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최근 여러분들 아시죠? 테슬라 주가가 막 오르고 있는데 그 오르고 있는 것도 결국은 보조금 삭감이 끝나기 전에 고객들이 빨리 테슬라의 차를 인도받으려는 그런 수요, 가수요 때문이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만 대 도달을 해서 보조금이 삭감이 된다라는 뉴스가 올해 안에 나온다면, 만약에 올해 안에 나온다면 그때도 과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본 겁니다. 물론 저는 무조건 이거를 안 좋다라고 보지도 않아요. 제가 또 단서를 하나 달아드렸었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보조금 삭감을 원하는 쪽은 미국의 공화당 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보조금 삭감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중간선거에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게 일반적인 승리가 아니라 압승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의 정당이 승리했던 적이 2번밖에 없어요, 역사상. 그만큼 이제 이번에는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건 이미 기정사실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민주당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면 그래서 보조금 삭감 문제가 희석될 수 있다면 저는 흔들릴 때마다 매수로 전략을 바꿀 것이다.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죠.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혹은 뭐 공화당이 이길 것이다.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민주당이 압승한다면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흔들릴 때마다 매수라는 전략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